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조각의 이 선생님입니다. 한국어 한 조각의 전문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있게 한국어를 공부해 보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올해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은 여행은 꿈도 못 꾸고 있다가 올해 드디어 휴가 겸 여행으로 얼마 전 부산에 다녀왔어요. 제 개인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부산에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왜 부산에 갔을까요? 바로 10월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축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유명한 영화제로 칸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가 있듯이 한국에도 부산국제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산국제영화제는 역사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가장 크기 때문에 정말 영화의 대축제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평소에도 영화를 자주 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영화제도 즐길 겸 휴가도 갈 겸 부산에 간 것입니다. 영화를 보려면 일단 예매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명한 감독이 연출을 했거나 다른 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상을 받은 영화는 벌써 입소문이 나서 예매 기간에 빨리 예매를 해야 해요. 이런 영화들은 금방 매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영화제가 시작되기 약 2주 전부터 프로그램 북을 보면서 스케줄을 짰어요. 언제,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을 미리 한 후에 예매가 시작되는 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온라인으로 예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정상화되어서 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져서 예매 경쟁이 정말 뜨거웠어요. 그래서 한 영화를 예매하는 사이에 다른 영화들이 막 매진이 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키보드를 빠르게 누르며 예매를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원하는 영화는 모두 예매를 하기는 했는데 좌석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때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라는 생각에 만족하며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특히나 제 생각에 부산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야외 상영입니다. 부산 영화제가 열리는 곳에는 영화의 전당이라는 아주 큰 야외 극장이 있는데요. 엄청 커서 그냥 광장 같기도 해요. 거기에 정말 큰 스크린이 있고요. 약 3천여 명이 모여서 영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쌀쌀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저녁에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는 게 되게 기억에도 남고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억 때문에 저도 지금 몇 번이나 부산 영화제에 가는 것이거든요. 야외 상영은 매일 저녁마다 있는데 점점 날씨가 추워져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담요까지 준비해서 오더라고요. 저도 단단히 준비를 해서 옷을 여러 개 가지고 갔었습니다. 또 다른 영화제의 묘미로는 개막식과 레드카펫 행사가 있습니다. 레드카펫 위를 화려한 배우들과 많은 감독들이 멋진 모습으로 개막식장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남성은 턱시도를 입고 여성은 드레스를 입죠. 올해는 특히 90년대 홍콩 영화의 전설 양조위 배우가 참석을 해서 개막식장이 정말 뜨거웠다고 해요. 이 배우의 이름은 한국식으로 읽었을 때 양조위이고 원래는 제가 중국어는 잘 못하는데 량차오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은 토니렁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90년대 홍콩 영화가 대유행을 해서 당시에 홍콩 배우들이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영화제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 배우가 참석하는 행사에 티켓이 정가를 넘어서 웃돈이 붙은 가격으로 팔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 이벤트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트위터에서 티켓을 찾아봤는데 8,000원짜리 티켓을 세상에 5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가 이상의 가격으로 파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영화제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봉하지 않는 또는 앞으로도 개봉하지 않을 영화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극장에서는 미국의 대작 헐리우드 영화나 한국 영화 외에는 다른 나라 영화는 좀처럼 보기가 힘들어요. 일본 영화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베트남 영화나 태국 영화, 아니면 저기 먼 멕시코, 아르헨티나, 벨기에, 모로코 등등의 나라의 영화는 일반 관객들이 볼 기회가 없거든요. 이런 영화 축제 때는 정말 다양한 국가의 영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것도 영화제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스칼렛이라는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합작 영화를 봤어요. 아마 이 영화도 이 영화제가 아니었으면 제 평생 볼 수 없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는 감독과 주연 배우들이 직접 와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줬거든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화제라는 것은 이렇게 일반 관객이 영화를 보며 즐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업계 관계자들에게도 중요한 행사라고 해요. 바로 필름 마켓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영화제는 그 나라의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영화 관계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사고 팔기도 해요. 이렇게 영화를 선보이고 수출, 수입하는 일도 영화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고 싶던 영화도 국내 배급사에서 이미 샀다고 해서 지금 개봉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필름 마켓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사실 프랑스의 칸 영화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해요. 이 칸 영화제 필름 마켓에서 2019년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총 192개 나라에 팔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영화제에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부산과 전주에 가서 영화제에서 색다른 영화도 보고 그 도시 구경도 하면서 좀 특별한 여행을 해보세요. 한국어 한 조각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항상 여러분의 코멘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